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황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공략주, 특징주, 그리고 종목 고민까지 1시간 안에 모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고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을 통한 꼼꼼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새로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이 생방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기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긍정적인 마무리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6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진행되면서 25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883선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ETF를 승인하고 10년 만에 드디어 승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11개 자산 운용사의 ETF가 승인이 됐는데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장 초반부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술투자와 하늘진공 현재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간만에 조금 분위기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안 좋게 보시는군요. 어떤 이유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이제 화요일 때도 네. 좋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오늘도 안 좋게 보는 게 현재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현재 외인들이 한 4,6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선물에 3,900원 그러면 양시장 합치면은 한 8,000억이 넘게 8,6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은 일단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장 초보다 이제 오히려 지수 흐름이 뭐 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건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뭐 CPI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오늘 마감 시황 때도 마감 시황 많은 기사들이 또 증권사들이 컨트롤 V 할 겁니다. CPI 경계감 얘기할 텐데 어제 우리 시장 빠졌을 때도 CPI 경계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CPI 예측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오늘 빨리 나올 거니까요.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 시장에 안 가는 게 CPI 경계감 때문에 안 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PI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장과 전 세계 시장들이 경계감으로 인해서 안 간다고 친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CPI 경계감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나스닥부터 하면 다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올해 1월달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1월달 월봉 1월 지금 11일이니까요. 1월에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다우는 월봉상 0.02% 상승입니다. S&P 500 볼까요? S&P 500 0.29% 상승입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0.28% 하락을 했습니다. 세 종목 세 지수 다 나스닥을 제외하면 거의 전고점 인근까지 온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스톡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한번 가보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6% 정도 하락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요. 근데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돌파하기 이전에 이제 전고점 인근의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니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케이 올해 1월 월봉으로 4.83% 상승입니다. 지금 쭉 보면은 제일 못 간 데가 유로스톡스, 유럽 쪽이고 1% 하락이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고 니케이는 뭐 4.83%니까 미쳤죠. 뚫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4.08% 하락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중국이나 항생, 홍콩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지금 올해 1월 달만 보면은 상해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흐름이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단순히 CPI 경계감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PI 경계감 때문에 안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뭐 연평도 쪽에서 폭격이 있었다 혹은 내부적으로 포탑 훈련을 하는데 무슨 뭐 북한에서 얘기하기에는 화약이 터진 거를 폭탄이라고 얘기하더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포사격 훈련을 한 이후에 북한에서 대응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을 좀 자르고 얘기를 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일어나서 전쟁에서 압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평화롭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두시키는 것 자체가 증시에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고 둘째로 볼 수 있는 건 뭐 가계부채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가계부채 문제에서 커져 나가는 것들도 그 GDP 대비해서 전 세계 1등까지 찍었던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정치적 혼란성도 하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장관분들도 몇 달 못 채우고 지금 이제 총선에 밀려나고 있는데 밀려나기보다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좀 정부가 불안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성 이런 것들도 야당 대표도 피습을 당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CPI 경계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CPI 경계감 글로벌리 이벤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CPI 경계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내부가 못 간다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슈를 좀 뽑아왔고 물론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입니다.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제일 못 갔기 때문에 제일 싼 주식이기도 합니다. 신규로 접근하거나 모아가기에는 적절한 시장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위안은 된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슈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증권위원회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 상장으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화랑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갭이 나오고 또 상한가로 들어갔지만 이벤트 소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관련주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혹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ETF에 투자를 한다면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미국 ETF를 통해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도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코인을 주로 하는 이제 제 후배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트코인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들,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던 코인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코인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우리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주로 이제 투자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투자 대처가 생긴다는 것이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금이라는 게 한정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수록,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죠. 작년 재작년부터 미국 증시들 테슬라부터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움직여 있어야 될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좀 수급이 안 좋다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체사는 투자 시장이 커질수록, STO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질수록 우리 내부 시장들,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8회 연속 동결이고요. 3.5%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엔 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스탠스들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간만에 빨간불 켜내기에 성공해 주기는 했지만, 좀 글로벌 증시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약세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이유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에게 우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봤던 공략주, 좋은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화면 통해서 해당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입니다. 11월 말 정도에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수익률은 고점 기준으로 45%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 저희가 공략주로 확인해본 만큼 오늘 좀 구체적인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OTT 공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쏠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목표가를 받아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 3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행을 했다가 네. 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제가 11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리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리뷰를 드렸을 때가 12월 14일입니다.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주는 걸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사세요. 못 사신 분들, 지난번에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셨던 분들 한 번 더 사실 수 있는 기회 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추천드렸던 때가 이 구간입니다.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주는 걸 보고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지금도 괜찮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올라갔을 때 못 사셨던 분들 지금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라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40%가 넘는 수익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때 못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 오늘도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관련된 웹툰 관련된 종목을 제가 공략적으로 가져 나왔으니까 공략적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 단기 투자 그리고 혹은 수익과 중장기 투자를 복합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반 정도 한번 챙겨왔다가 다시 한번 21선 인근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그 챙겨왔던 반절을 밑에서 다시 한번 밀어넣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공간을 노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반 정도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이제 애니메이션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 A1 피처스라고 제가 A1 피처스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1기를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2기, 3기는 좀 섭섭할 때들이 있었던 작품들이 있는데 1기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회사였던 만큼 여기에 대한 수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꼭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K 컨텐츠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의 이 아이돌 문화를 넘어서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K-컨텐츠에 대한 관심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주도 관련주를 가져갔으니까 올라간 종목보다 아직 못 올라간 종목 관심을 가져보자. 그 방송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DNC 미디어 공략주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슈팅이 나온 만큼 일단은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4만 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 또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에 걸쳐서 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업종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통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통신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 등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점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리서치센터를 찾아가지고 차세대 통신 동향이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죠.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쓰죠. 5G 쓰시죠. 네, 터집니까? LTE 있습니다. LTE 네. 안 터집니다. 정말 잘 안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5G도 안 터지는데 6G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서글픈 생각도 또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통신사에서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5G 서비스라고 해서 5G 요금 받아갔으면 5G 서비스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은 안 터진 만큼 이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는데 지금 5G를 넘어서 6G 얘기 나온다는 것도 조금 이제 어불성성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6G는 지금 이제 차세대 이동 통신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6G가 처음 나왔을 때 개념은 뭐였냐면은 5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6G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런 이제 형태의 통신을 구축한다라는 게 이제 6G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쪽에 이제 쓰여지는 첨단 기술을 일상화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알고 있는 6G는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5G가 처음 나올 때 들었거든요. 평창 올림픽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AR 기술을 구현할 때 5G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G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5G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눌림목을 줬을 때 만약에 정말 이 기술이 추가적으로 삼성에서 밀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통신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다시 한번 6G의 기술 투자를 강조하면서 관련주로 묶이는 일부 종목들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통신 관련주들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또 이어서 다음 업종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 볼까요? 자, 다음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CES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CES 개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통신 관련된 얘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관련된 이야기가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상용 로봇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NSys 같은 경우는 로봇 감속 모터 유일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NSys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관련주로 뽑히고 있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할수록 이런 관련주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개막식 첫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용 로봇 보피 출시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미 기업 간 거래 B2B를 판매를 시작해서 실버타운 쪽으로 걷기와 보행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 한번 보시면은 ENSy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고점 인근에서 한번 돌파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고 CES라는 게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CES가 끝났을 때 이벤트 소멸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봤을 때 ENSys를 포함한 CES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급등을 해준다면은 이를 오히려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삼아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하거나 급등을 했을 때 정고점 인근에서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뉴스를 보고 매도를 하는 전략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와 함께 세론의 관점으로 지켜볼 이렌시스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그리고 업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또 어떤 부분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죠. 또 나쁘지도 않고 사실 건설주들이 최근에 이제 태형건설 이슈 때문에 또 집값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 PF 리스크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일단은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내 건물 조금 더 돈을 들여가지고 재건축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끔의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 있잖아요. 안전 진단 검사 통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전하다고 통과된 게 아니고 안전하지 않다고 통과했다고 헌수막을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밖은 사실 개인의 재산권들을 제약하는 것들은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건축들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원들이 투여되고 환경 오염 문제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지 이 정부의 집값 잡는 대책도 아울러 같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과 업종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시장 분위기라던가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나눠드리는 이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선물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죠? 항상 여러분들 종목 고르시는데 어려움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체험 종목들을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많이 인증을 드리고 있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당일 급등 종목들도 많이 있는 만큼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후보군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 뉴스도 올려드리고 시황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만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보고 있는 제가 오히려 뉴스들을 올려드리면은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에서 저한테 종목 상담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CPI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소수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00명이 있으면 2~3명에서 수익을 보는 게 주식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주식판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크로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관심 있는 것들,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 질문을 받는 라이브 방송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시기 힘드신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미리 장전에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체험권도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과 함께 꼼꼼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KG스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배터리 쪽에 새로 진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다가 그 뒤로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KG스틸인데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KG스틸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매년 한 번씩 자리를 줍니다. 2배에서 많을 땐 3~4배씩 자리를 한 번씩 주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철강이나 내연 간판 그리고 컬러 간판이나 속도 간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동부제철이었다가 지금 이제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보시면은 2020년부터 쭉 보면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자리를 줍니다. 2021년에도 줬고요. 2022년에도 줬습니다. 2023년에는 별로 못 줬죠. 별로 안 줬다고 해도 2023년에도 2배 자리는 줬습니다. 그만큼 매년 조금 이제 모아가고 인내를 하면은 한 번씩 큰 자리를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큰 자리를 못 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모아가신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철강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 인상과 같이 맞물려서 수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배터리 팩 관련해서 70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2차원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2차원지 종목 포스코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처음에 염호 얘기 나왔을 때 다들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스코 그룹주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KG스틸 같은 경우는 KG 그룹사가 KG 모빌리티도 가지고 있고 KG 케미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철판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팩 철판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자동차도 실제로 팔 수 있는 그룹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팩을 안 들어가지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저가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종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꼭 자리는 주더라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모아 가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12,000원이면은 작년에 고점 한번 찍었을 때 움직일 텐데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작년에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못 움직여서 말씀드린 대로 만 2만 원 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다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는 되게 지루하거나 힘들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모아갈 때가 아닌가,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은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지루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하이브고요. 매수가는 29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8년이니까 오를 것 같고 계속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현재 가격을 보면은 일단 작년 연말부터는 지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차트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엔터 업종 안에서 변함없는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데 올 한 해의 실적이나 성장도 전혀 무리 없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엔터 4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뭐 JYP를 제일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따지면 하이브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JYP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YP 본인 자체가 아직도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한 명의 1인 대표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업종의 특성상 JYP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이브는 엎어치든 매치든 여러분들이 하이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탄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방탄이 지금 다 군대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가라는 게 보면은 이제 방탄이 군대에서 제대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입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군대 너무 짧습니다. 제가 2년 2개월을 갔다 왔는데 요즘 1년 반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군대는 2년은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1년 동안 배우고 1년 동안 가르쳐주고 나와야지 이게 인수인계가 될 거 아닙니까? 1년 반 갔다 오면은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나올 때가 되거든요. 그런 때는 생각한다면은 이게 분명히 방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것이고 방탄뿐만 아니라 보이그룹들 앨범 판매량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370만 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뭐 전국의 이제 그 앨범 판매량도 있고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 이런 새로 등장한 보이그룹들의 앨범 판매량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 보면은 방탄이 선두에 서 있고 그 외에 뒤를 이어주는 뭐 뉴진스라든지 엔하이픈 이런 그룹들도 꾸준한 앨범 판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화면 보시면은 JYP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JYP가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 줬다가 지금 보시면은 다시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을 뽑으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도 보면은 JYP만큼 강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는 자리입니다. 장기 입봉대에서 잠깐 깨졌지만은 휩소를 주고 다시 올라와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대적인 종목도 있죠. 제가 이 엔터 4사 중에서 제일 약하게 보는 YG 엔터.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있는 하방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JYP나 하이브는 조정 주고 지지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YG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깬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바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이브 지속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유효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저희와 함께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전에 3일 동안 미리 무료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안에서도 좋은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일 동안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종목들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고 수익 인증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받으시는 분은 문자로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이영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없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문자를 받아볼 수 있고 문자 받는 것보다 시황이나 뉴스 같은 거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보시고 또 종목도 받아가시고 또 시황이나 뉴스들도 함께 하시면서 주식 투자 현명하게 또 슬기롭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LS 머트리얼즈 매수가는 47,5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따따블을 기록을 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3%,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이제 3조 원이 깨져서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 대형주들의 현재 어닝 쇼크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 요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 주들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속적으로 보합권 혹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대로 쭉 하락 추세로 접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양쪽이 어쨌든 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도 신규 상장 종목 급등하면 바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 있지만 추세 끝까지 가져가야지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2000원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라가다가 조정을 줄 때도 11선은 크게 깨지 않고 다시 양봉 내고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11선 이후에 21선이 나오면은 이게 21선을 나오려면 20일이 최소한 상상 이후에 20일은 돼야지 21선이 나오거든요. 올라갈 때도 21선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또 올라가면서 5일선 타고 가거든요. 추세가 꾸준히 우상향인데 LS 머티리얼 지금 21선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11선을 타고 갈 때 11선 하단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추세가 에코프로 머티만은 못하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일단은 이제 넘어가고 CPI 오늘 나오는 거 보고 만약 CPI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반등을 많이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우리 시장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간 데다가 이 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손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번 주 흐름 보시면서 CPI 이후까지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하락 추세가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건 맞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외인이 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현재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차이가 분명히 양 종목에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한번 기회를 줘보시고 이번 주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흐름은 먼저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은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매수가 6,5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가격은 계속 핑퐁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일단 오래되고 수주와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수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삼성중공업의 어떤 전망이라던가 또 주가적인 면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LNG선 두 척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3,781억을 선주사에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봤을 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로 바닥을 파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강하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들어왔고 조정 구간이 들어온 이후에는 오히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 잡으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지금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올리브색 라인 241선이 슬슬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은
상하방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쐐기꼴이 나왔다가 이걸 상방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41선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한번 줘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기 이평선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도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매수가가 25,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얼마까지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 일단 주가 자체는 그래도 연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죠. 다만 수소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최근에 많이 못 받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뭐 내년 내후년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수소 연료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소차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넥소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 실제 정말 친환경을 따진다면 수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기차라는 건 결국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 발전도 해야 되고 석탄 발전도 해야 되고 뭐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어쨌든 발전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옮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석유를 만약에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바로 석유를 직접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석유의 1리터가 날 수 있는 열량을 이 자동차에서 온전하게 다 사용하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석유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만들면은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이 자동차에 꼽히는 데까지 많은 과정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만큼 전기 소모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과 실제 내연기관의 환경 오염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수소차가 좀 발전이 된다면 진짜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수소하고 태양광하고 되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가 발전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학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수소가 기본적인 성질이 다른 데하고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수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석유나 석탄은 땅에서 그냥 퍼올리면 되는데 수소는 순수한 수소를 찾을 수 없으니까 물 같은 걸 전기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붙는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물을 또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 발전해가지고 석탄 발전해가지고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중의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인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태양광 발전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지금 사막 지역에 태양광 패널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은 해가 많이 있을 때는 용량이 오버되고 해가 떨어지면은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버되는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모으기 위한 ESS가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오버되는 태양광 전기들을 이때 이 오버된 양으로 바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탱크에 넣어 놓는다면은 실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수소차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친환경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수소와 연결돼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의 연료는 수소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이게 1년 후나 2년 후에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치가 아니고 정말 이제 태양광까지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최근에 화면 보시면은 저점 만들고 지금 어쨌든 간 양봉 좀 내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34,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시면서 꾸준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진짜 친환경 수혜주는 수소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기차의 그림자에 좀 가려져 있지만 진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수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되 추가적으로 34,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다분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아까 DNC 미디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관련된 K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웹툰 관련된 종목입니다.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든 플랫폼들, 이 플랫폼에서도 연재를 하고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같이 연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K 컨텐츠에 관한 관심이 높고 또 DNC 미디어가 선발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측면에서 미스터 블루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컨텐츠에 대한 지속 관심이 있고 IP들도 저는 관심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잘 터졌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종목이 그런 웹툰 잘 터졌는데 아직 미스터 블루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제가 몇 개 본 것들도 있어요. 몇 개 본 작품들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폭발력 있는 작품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이제 분류들이 세분해서 분류를 하면 정말 분류할 게 많은데 크게 분류를 해봤을 때 일단 판타지 계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무협 계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맨스 계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물 계열.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분류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판타지 계열이죠. 근데 이쪽은 이제 무협 계열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황성이라든지 사마달이라든지 이런 옛날 무협 소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화가들 시절에 또 만들었던 그런 무협 소설에 대한, 무협 만화에 대한 IP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연재를 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연재를 하고 있고, 옛날 만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그런 것들을 새로 리메이크를 해서 만드는 것들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되게 유행했던 그다음 옛날에는 이제 웹소설이 없었죠. 과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무협지 같은 것들을 지금 IP들을 확보해서 새로 웹툰화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던 뭐 고난무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전에 무협지들을 다시 웹툰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정말 터지는 작품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DNC 미디어를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과거에 한번 급등할 때는 무상증자의 이슈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한번 급등했던 이 자리가 이제 무상증자했던 자리입니다. 무상증자했던 자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같이 주식하신 분들하고 이 무상증자했던 자리에서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알고 있는 자리고, 저희가 먹고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빠지더라고요. 쉬지 않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슬슬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장기 평대 한번 뚫으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4일 전에 나왔던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는 장대 양봉이다. 특히 이 이후에 조정을 주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있다라는 것들은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기준봉이 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스터 블루도 DNC 미디어의 후손 관련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매수가는 오늘 종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최고가까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잡고 1차 목표가 같은 거 쭉 당겨보면은 과거부터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통상 이제 1차 목표가로 놉니다. 그래서 한 3,400원 정도, 3,400원 정도면은 전에 한번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00원 정도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만약에 이 구간이 돌파된다면 신고가 영역에 있을 최고가 자리 5,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 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 끝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지지가 안 되고 내려온다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 1,7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공략주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DNC 미디어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웹툰 관련주 함께 공략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알려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3,400원, 2차로는 5,000원 선 확인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물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종력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오늘 라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 이제 뉴스들이 CPI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시황 앞에서 보여드렸죠. 과연 CPI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가와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뉴스들과 또 증권방송과 다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십사라는 측면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울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